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채 물러가기도 전에 시간당 최고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충청권에 떨어졌습니다. 역대 9월 1시간 최고 강수량을 새로 쓴 서산에선 산사태로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등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청권에 또다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부러진 나무들과 섞여 주택을 당장이라도 덮칠 듯합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서 비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거주자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큰 옹벽이 집 쪽으로 무너지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서산엔 시간당 99.1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해당 지역 역대 9월 최고치였습니다. 광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입이 자꾸 말라 이제 그 스트레스 충격에 이제 그러는지 자꾸 말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당진 전통시장도 비상입니다. 상인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새벽부터 가게 앞에 차수판을 놓고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분주히 옮겼습니다. 물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도 막 쏟아져요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으려고 가운데. 특히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집중호우 시간이 겹치며 상인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 여기 한두 달 지나서 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제부터 하루 동안 230mm의 물폭탄이 떨어진 논산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뒤 겨우 복구했는데 다시 쏟아진 가을 장마로 시설 하우스가 침수되며 사실상 올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죠. 다른 거 이제 대체 작물을 못 심죠. 올 겨울 그냥 넘어가야죠. 수입이 없이. 이외에도 천안과 대전에서 주민 3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350여 건의 비 관련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이처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컸던 이유는 열대 저압부가 당초 예상보다 우리나라에 근접했고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밤부터 비는 점차 그치겠고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해소되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와 함께 대부분 지역에서 2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산이 271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대전 정림동 270mm, 천안 231mm, 공주 224mm 등입니다. 특히 비 피해가 많았던 서산의 경우 어젯밤 1시간 만에 99.1mm가 쏟아지는 등 집중호우로 역대 9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대전 유둔천과 대전천을 비롯해 세종시 미호강 상조청교 부근, 삭교천 지류 등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홍수경보가 내려졌던 당진 채운교 지점 등 일부 하천의 홍수특보는 해제됐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수위가 내려가 해제 지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의 호우 피해가 컸던 이유는 중국 내륙에서 한반도로 방향을 바꾼 열대 저압부 때문입니다. 당초 제주 남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던 열대 저압부가 한반도 쪽으로 더 근접했고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돼 집중호우로 이어진 겁니다. 오후 들어 충청권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밤에는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오늘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내일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여름 내내 지긋지긋하게 이어졌던 폭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도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폭염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평년 기온 수준을 보이며 완연한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분야 행사인 제6회 대전 특수영상영화제가 어제 개막해 내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오늘은 메가박스 신세계점에서 상영회와 함께 감독과 출연진과의 토크쇼가 열렸고
카이스트에서는 다양한 특수영상 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파묘와 서울의 봄, 스위트홈2 등 지난 1년간 공개된 영상 콘텐츠 400여 편 가운데 특수효과 기술을 구현한 작품의 기술진과 배우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전 오버더탑 어워즈 행사도 열렸습니다. 아산시와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수사연수원이 있고 경찰병원 건설이 예정된 경찰 종합타운 일대를, 예산군은 공주대 예산캠퍼스 인근 대흥면 갈신리 일대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 명가량의 신임 경찰이 입교해 교육을 받게 되며 다음 달 중 부지 실사와 지자체 면접을 거쳐 11월에 설립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간판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인력 43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등 3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등 대전시 산하 12개 공공기관에서 올 하반기 직원 114명을 통합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일반직 57명, 공무직 57명으로 1차 시험은 대전시가 통합 실시하며 2차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은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됩니다. 보령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화예술공원과 대천해수욕장 노을광장, 주사지 등 대표 관광지 9곳을 방문하면 최대 3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보령 가을 헌금 연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앱 축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이용해 지정 관광지에 설치된 배너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3곳 이상 방문 150명에게는 만원권, 5곳 이상 방문 80명에게는 2만 원권, 7곳 이상 방문 30명에게는 3만 원권 상품권이 지급됩니다.